이것으로서 이 사건의 법률적인 검토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께 본 재판관이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본 법정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증언도 들었고 이 사건에 어떤 법 해석이 가능한지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정직하고 심오한 해안을 기대합니다. 피고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유죄로 판결하면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명백한 사실은 애가 아빠를 죽였다. 그냥 그거 아니겠어? 자, 통계를 보면요. 아이, 통계 무슨 통계야? 어? 그런 놈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판결할 사건은 1급 살인 사건입니다. 만약 투표 결과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피고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면할 수가 없답니다.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하시오. 손들기 손. 반대하시는 분? 좋습니다. 만장일치죄라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준비되셨죠?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11분이 유죄고요. 그럼 무죄 손 드세요. 하나. 그럼 11대 1로 유죄 우세. 그렇지. 항상 한 명이 기마련이지. 그럼 이제 어떡하죠?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저기 나 좀 보세요. 다시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모릅니다. 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년에서 우리랑 똑같이 들었지 않소? 그놈아 좀 무서워서 괜찮아요. 겨우 18살이잖아요. 그 정도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지에 애비를 찔렀다고요. 이 가슴이 10cm 큽니다. 법정에서 증명했지 않소? 내가 다시 정리해줄까요? 아니요. 아니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그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뭘 더 얘기할 거 있어? 여기 11명이 유죄라고 손 들었고 당신 말고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 아니 하나 물어보자. 혹시 그놈이 하는 소리 듣는 거 아니지? 글쎄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무죄라고 손을 들어요? 11명이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저까지 손을 들면 그냥 죽게 두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각에 불 끄고 지나가면 이쪽에서 저쪽 창문에 홀이 다 보인다고 다 증명했다고. 뭐 하나 물어보죠. 그의 말은 안 믿으시면서 왜 그 여자분 말은 믿으시는 거죠? 그 여자도 아까 말씀하신 뼛속까지 거짓말쟁이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당신 그렇게 자기가 똑똑해? 그 지게는 별이 5개라잖아요. 10살 때 선생한테 돌을 던져서 소년 업장에 섰다가 14살 때 소년으로, 그 뒤로 자동차 절도, 강도, 칼 들고 설치다가 2번이나 체포당했고 친구들 중에 칼 쓰는 게 걔가 제일 빨랐다면서요? 아주 뭐 훌륭한 애죠?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수없이 맞았어요. 주먹으로. 나도 주먹으로 때리지 그러네. 바로 그런 부타가 살인 동기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모르겠네. 걔 마음에 분노심을 키웠겠죠? 걔 빈민굴에서 살았어요. 빈민굴은 범죄의 온상이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걸 알고 있죠? 그건 비밀이 아니니까요.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은 잠재적인 사회적 미연군입니다. 소녀는 11시 반까지 집에 있다가 심야 영화를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죽어 있었고 경찰이 자기를 체포했다. 형사 2명이 자기를 계단 밑으로 밀었다고도 말했죠. 그럼 그 칼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소년의 끔찍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 칼은 새벽 3시 15분 그리고 11시 30분 그 사이에 본인이 영화관에 가 있는 동안 주머니 속 구멍으로 잃어버렸고 그 후 다시 보진 못했다. 자, 제 생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은 이렇게 됩니다. 피고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확률이 100만 분의 1은 될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증명되기가 힘들어요. 자, 여러분 앉읍시다. 우리 서서 이럴 건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신만 지금 반대를 하잖소.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합시다. 이번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시다. 전 빠지겠습니다. 여전히 11명이 유죄로 생각하신다면 저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죄. 뭐? 유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한 분이 또 갈아타셨네. 우와, 누구야 이번에? 어? 잠시만요. 이건 비밀 투표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 나요. 네?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혼자 버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길 바랬고 그래서 내가 나선 겁니다. 난 이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 애가 무죄일지는 유죄일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대 이가 됐습니다. 정말 그 소년이 당신 생각대로 말한 거라면 온 동네가 다 듣게 그렇게 떠들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걘 그보다는 영리합니다. 아니 뭐가 또 영리해 그놈이에요? 무식한 동네 양아치가 존댓말로 제대로 못 배운 게? 선생님도 시종일관 반말이시잖아요. 저 무죄로 바꾸겠습니다. 농담하시겠지? 말했습니다. 무죄요? 네. 그의 변호사조차도 별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오. 어? 당신들도 알고요. 이런 정말이지. 이봐요. 변호는 내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신이 할 말이 더 많아. 그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였어요. 그래서요.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 변호사는 이 사건 받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죠. 선임된 걸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득이될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니까요. 돈도 보람도 이길 확률도 없고 젊은 변호사가 바랬던 상황이 아니죠. 변호인이 자기 의뢰를 믿어야 든든한 방패로서 좋은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당신이 이미 말했듯이 처음부터 그러질 않았어요. 당연히 믿지 못하지. 누가 믿어줘요? 왜? 지금 이 친구들이 말문을 붙잡고 이리 물고 들어지고 저리 물고 들어지고 있잖아. 아니 비명을 들으신다 못 들으신다. 도대체 뭐가 달라? 당신들이 그런 사소한 것만 신경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있어. 아니 우리 뭔가? 다시 투표합시다. 마! 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제 투표 요청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무죄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 들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전 무죄로 하겠습니다. 뭐요?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이봐요. 걔 유죄예요. 사실에 집중을 해보란 말이에요. 사실. 아니 이게 뭡니까? 예? 무슨 자수 행사입니까? 당신 일어나서 결정을 받고 이유를 얘기해 드려야겠습니다. 왜 내 결정을 당신에게 맡기시켜야 되죠? 저는 의심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의심의 여지? 이봐요. 그건 그냥 말일 뿐이에요. 예? 이거 잘 보여. 그놈이 이걸 지혜비 가슴에 내찍었다고 잘 좀 보라고 의심의 여지라고 나오나? 칼이 아니고 다른 칼이지. 아이고 대단들 하시네요. 아 시간 낭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체 발견 지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 아니요. 뭐 누군가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전 단지 작년에 뇌출혈로 한쪽 다리를 끌면서 다니는 노인이 침대에서 현관까지 15초 안에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을 뿐입니다. 20초라고 했어요. 15초라고 했습니다. 20초라고 했다니까 왜 자꾸 15초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이 15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15초라고 했고 자기가 분명하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도대체 뭘 증명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인은 도망치는 애를 분명히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말이 옳은지 세세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쿵 하는 소리가 난 후에 현관 쪽으로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2층 현관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발자국 소리가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노인은 최대한 빨리 현관으로 갔고 최대 15초 이상은 걸리지 않았다고 장담했습니다. 자, 그 살인자가 바로 달아나기 시작했다면 달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노인은 바로 도망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억력 한번 대단하십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인은 소년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몇 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다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은 일어나 문으로 갑니다. 누군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걸 그 소년으로 추정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추적해? 이것 봐요. 내가 별의별 속임수를 다 겪어봤지만 오늘 본 게 그중 최고네요.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그만 좀 해. 다들 걔가 유죄인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놈은 태워 죽여야 돼요. 잡아 죽여들면 지금 니꾸레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잡아 죽여요? 당신이 사형 집행관입니까? 내가 사형 집행관 그 스위치를 누르고 싶으신가 보죠. 이런 놈이라면 얼마든지 눌러주지. 당신도 참 딱하군요. 누르는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네. 여기 들어올 때부터 당신은 자신이 무슨 악을 소탕하는 정의의 소자처럼 굴었어. 시끄러. 그런데 당신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걔가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사실 때문이 아니라.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싸우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린 통지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결정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기요. 투표 한번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아싸라비야. 해요. 저야 괜찮지만 자 반대하시는 분? 손듭시다. 누가 어딘지 보게. 네 분 없어요. 반대하시는 분? 아까 8대 4 유죄 우세였습니다. 저부터요. 저는 유죄. 이번엔요? 무죄. 3번 유죄. 4번 유죄. 5번 무죄. 6번 무죄. 7번 유죄. 8번 무죄. 9번 무죄. 10번 유죄. 11번 무죄. 12번 유죄. 6대 6. 연장전이네. 저 다들 괜찮으시다면 뭘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 검사의 말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그 소년이 살인이 있었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는데 영화 제목이 뭔지 주연 배우가 누군지 전혀 기억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분께서도 몇 차례 그 점을 지적하셨죠. 그래요. 그게 피고의 유일한 알리바인데 전혀 성립이 안 돼요. 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얻어맞은 격한 감정 상태에서 무슨 기억이 남았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보는 둥 마는 둥 했다고 칩시다. 걘 자기가 말한 그 극장에서 뭘 상영했는지조차 몰랐어요. 왜냐면 거기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따르면 걔가 신문 받은 장소가 자기 아파트 부엌이었습니다. 아버지 실제가 침실에 누워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법정에선 정확하게 다 기억했습니다. 제목도 누가 나왔는지도 다. 이 칼에 찔린 상처 날이에요. 이 각도가 좀 걸렸거든요. 이 얘기를 또 해요? 법정에서 귀가 빨갛게 들었는데? 네, 저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녀는 170이고 아버지는 187이니까 둘의 차이는 17cm죠. 어떻게 자기보다 큰 사람 가슴을 그렇게 아래를 보고 찌를 수 있었을까요? 이 칼은 그런 식으로 잡지 않아요. 칼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잡죠.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틀림없나요? 틀림없습니다. 걔도 칼을 잘 쓴다고 했죠. 네. 그 상처를 걔가 낸 거라고 생각합니까? 걔 손에 익을 정도라면 아니요. 난 걔가 낸 상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소년은 분명 걔도 이렇게 찔렀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그때 그 방에 있었어? 아니요. 여기 그 방에 있었던 사람 있어요? 없죠? 당신 자꾸 얼렁뚱땅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난 하나도 안 믿어. 피고가 칼 쓰는 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어떤 상처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짜증나서도 못 봐주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빨만 까다간 그렇잖아. 그만다. 뭐요? 아, 무죄로 바꾼다. 누가? 무죄로 바꾼다고요. 짜증나서 못하겠어. 짜증나서 바꾸다니 당신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 거야? 아유, 당신이나 잘해요. 아니 저분 말이 맞습니다. 지금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처음에는 여기 와서 야구 티켓 주장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따라 유죄라고 해놓고 지금은 짜증난다고 의견을 바꿔요? 이봐, 누가 당신한테 사람 목숨 갖고 놀 권리를 줬습니까? 당신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또 기들어요. 무죄로 손 들려면 피고가 무죄라고 확신 들 때 손 들어요. 유죄라고 생각되면 유죄로 손 들고. 당신은 당신 생각이 옳다는 배짱도 없습니까? 말 다 했어? 무죄요 무죄요. 말했잖아 무죄라고. 왜죠? 아나 씨발,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해요. 욕을 하지 말고. 왜? 유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투표합시다. 투표 요청이 있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무죄부터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유죄 손 드세요. 9대 3. 무죄 우세입니다. 편견이 진실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저도 진실이 뭔지 모릅니다. 아마 아무도 진실이 뭔지 모를 겁니다. 우리 중 9명이 피고가 무죄라고 불표를 던졌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죄인을 풀어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길이죠. 그렇지만 우리 피고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이 우리 제도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배심원도 자신이 완전히 확신하기 전에는 유죄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명은 당신들 세 분이 어떻게 그렇게 유죄를 확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죠. 당신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난 여전히 그 애가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살인 장면을 목격한 길 건너편 아파트 여자의 증언. 옳소! 그게 이 전체에서, 이 재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이죠. 둘째, 여자의 살인 장면에 대한 묘사. 즉, 소년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아버지 가슴을 향해 밑으로 내리 꽂았다고 했어요. 여잔 정확하게 본 겁니다. 비록 우리가 전해들은 정립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겠지만 옳소! 옳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보죠. 여자는 사건 당일 밤 11시경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자의 침대는 창문 바로 옆에 있었고 누워서도 창밖을 볼 수가 있었어요. 소년네 집도 철로를 건너 바로 보이는 것이죠. 여자는 잠이 안 와서 1시간 정도 뒤척이다 12시 10분쯤 창문을 봤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열차의 차창을 통해서 살인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그녀가 말하길 살인이 일어난 직후 급하게 불은 꺼졌다고 했지만 소년이 아버지를 찌르는 장면만큼은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난 이것보다 더 탄탄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요? 글쎄요,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해요. 솔직히 어떻게 무죄의 표를 던진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들을 조합해서 풀어내는 게 지금 쉽지 다른 친구들 다 버려도 돼요. 그 여자 직접 봤어요.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투표합시다. 네, 투표 요청 있는데 반대 있나요? 유죄로 바꾸겠습니다. 없어요? 이제 8대 3. 이게 지금 승부 가리는 경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승부 내는 거 좋아해요. 좋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말씀드리죠. 우리 포기합시다. 한 사태 가서 말합시다. 자, 어쩔 거예요?
말씀드리죠. 아니 왜 그렇게 이 코를 문지르시죠? 영감님 정말 지금 이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코를 문지르시죠? 영감님이 상관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 안경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이제 다른 얘기 해도 될까요? 안경이 곧잡는게 자국을 남기라고 난 쓰고 있을 줄 몰랐는데 신경 쓰이겠어. 네, 아주 신경이 쓰이네요. 그 증언을 했던 여자분도 코에 이런 자국이 있었다고.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자국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좀 해요. 잠시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또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고 법정 내내 이 코에 소리가 있었어요. 맞아요. 계속 문질렀어요. 그 여자는 한 45쯤 돼 보였습니다. 이런 공식 자료들이 처음 나오는데 한 35쯤 보이기에 무지하게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어요. 짙은 화장에 염색한 머리. 그리고 최신 유행이지만 어떤 젊은 여자가 입다가 준 것 같은 옷. 그리고 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안경을 벗어요? 그 여자가 원래 안경 썼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코 좀 문지르는데 안경 씁니까? 코 양쪽에 그 자국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데요? 나도 봤어요. 내가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고향 쪽에 그거 읽어 뭐라고. 그래서 무슨 말들이 하고 싶은 건데? 머리를 염색하고 코에 자국이 있었다.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그런 자국이 안경 말고 다른 걸로도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나 못 봤어요. 난 봤어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변호사. 왜 변호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여기 12명이 그 재판을 지켜봤지만 11명이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검사가 우리를 속이려고 일부러 안경을 벗겨서 내보냈단 말입니까? 안경을 써야 하지만 보기 싫을까봐 벗고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좋아요. 여자한테 안경 자국이 있었어. 집에서 나갈 때 안경을 벗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우아하게 봐줄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놈이 아버지 찌르는 거 봤을 때 그 여자 집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자리고 잠자리 들 때 안경 쓰시나요? 아니요. 아무도 잘 땐 안경을 안 쓰죠. 그 여자가 자려고 뒤척이는 동안에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겠군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또 추측하는데 자리고 뒤척이다가 그냥 생각 없이 창문을 봤다면 그때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자는 창문에 시선이 가자마자 살인을 목격했고 이내 바로 불이 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는 걸 봤다고 그렇게 믿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본 것은 흐릿한 형체였을 겁니다. 당신이 그 여자가 뭘 봤는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그 여자가 무슨 안경 쓰는지 어떻게 알아? 선글라스 자국일 수도 있고 돋보기 안경일 수도 있고. 당신이 뭘 안다는 거야 도대체? 제가 아는 건 오로지 그 여자의 시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20m나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했어요. 그것도 안경도 안 쓴 채로. 이런 증언만으로 한 사람을 사형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저요? 그 여자가 실수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불가능합니까? 절대.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해? 난 유죄라고 생각해. 난 무죄. 당신 당신 생각이 동의해요. 무죄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의심의 여지가 생겼어요. 11대 1이요. 그럼 다른 증거들은 뭐? 다른 모든 증거들은 다른 증거들은 버려도 된다면서요. 당신 혼자입니다. 혼자는 아니든 상관없어. 내 권리니까. 맞습니다. 당신 권리입니다. 뭘 원하는 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벌써 다 얘기했잖아. 설득이 안 돼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부터 열까지 법정에서 나왔던 모든 게 개유죄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무슨 병신 버전인 줄 아는 거야? 아침상 노인 얘기로 그 노인이 다 들었다고 했잖아.
자기는 계단으로 도망치는 놈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 몇 초가 걸려도 무슨 상관이야? 뭐가 달라지나? 칼. 호주머니에서 칼이 빠져나가. 그 노인이 거기까지 구르갔는지 뛰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어? 당신이 여기서 뛰고 구르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왜곡되고 뒤집혔어. 안경 어떻게 알아? 썼는지 벗었는지 법정에 나와서 증언 다 했잖아. 당신들 뭘 더 원하니? 어? 이거 보시오. 난 모든 사실을 여기에 가지고 있어. 여기 있고, 이게 그 사건의 정.